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마시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돈이 있는 무주택자들에게 물어봤는데요. 앞으로 집을 사지 않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73%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머니투데이 기사인데요. 무주택자 10명 중에 7에서 8명이 적어도 내년 4월달까지는 집을 사지 않겠다고 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을 구입하겠다는 사람은 22.1%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하니 집을 사지 않겠다고 대답한 사람이 집을 사겠다고 대답한 사람에 비해서 3배 이상이나 많았다는 거죠. 좀 놀라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앞으로 왜 집을 사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였을까요? 그러한 이유, 첫 번째로 본다면 정부가 연이어 발표하고 있죠. 집값 고점에 대한 경고. 그래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요. 서울 아파트값 2008년도 금융위기 전 고점에 근접했다라는 거죠. 서울 아파트 가격, 실질 가격 기준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조정하는 그런 시기에 지금 도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를 했죠. 그래요. 정부 입장에서야 언제든지 집값이 고점이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집값 고점 경고가 서서히 좀 먹혀든다는 거, 이 부분을 눈여겨 보셔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죠. 그래요. 엊그저께도 정부는 대출 강화 대책을 발표했죠. 핵심은 DSR로 소득 대비해서 모든 대출금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 상환 비율을 적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소득 없는 사람들,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집 대출이 안 된다는 얘기겠죠. 어떻게 보면 금융 규제로 확실하게 집값을 잡아보겠다라는 게 정부의 의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하니 DSR로 대출 조이기, 집값 떨어지나? 이런 기사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겠죠. 실질적으로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 이런 부분도 서서히 증가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 집을 사겠다고 응답하는 사람이 그런 무주택자들 중에서 돈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집을 안 사겠다고 이렇게 응답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본다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죠. 이 부분이 이제 또 집을 안 사는 이유 중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야 다음 달에 추가 인상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되겠죠. 만약에 다음 달에도 기준금리가 0.25%가 올라간다면 또 난리 나겠죠. 집을 안 사겠다는 비율이 더 증가될 수 있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만약 다음 달에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내년 초와 내년 하반기 각각 또 한 번씩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 그렇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년도에는 대출금리가 지금보다 2% 가까이가 더 추가로 오를 것 같은데 큰일이라는 거죠. 기준금리가 0.25%밖에 안 올라갔는데 실질적인 대출금리가 0.5% 이상이 상승됐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11월 달, 내년 초, 그리고 내년 하반기 각각 0.25%씩 총 0.75%가 올라가면, 그래요, 실제적으로 대출금리가 현재보다 2% 이상이 추가로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부담된다는 얘기겠죠. 여기에 중요하죠. 이자만 갚아나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원금과 이자 같이 갚아나가는 원리금 균도 분할 상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부담이 더 가중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겠죠. 이러한 이유로 해서 돈이 있는 무주택자들은 이제 집을 안 사고 주택시장을 관망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딱 이제 쳐다보는 거지. 오르나 떨어지나. 그런데 집이 없는 무주택자 입장에서 돈은 있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심리일까요? 오르기를 기대할까요? 떨어지기를 기대할까요? 그거야 당연히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겠죠.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집만 떨어져라, 집만 떨어져라. 물론 집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안 떨어지면 좋겠고 좀 더 올라가기를 원하겠죠. 이처럼 집값이 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과 집값을 올려받기 원하는 사람이 항상 부딪히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시장이냐? 당연히 부동산 시장이 되겠죠. 따라서 산다는 사람이 많으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고 판단하는 사람이 많으면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튼 이제 돈 있는 무주택자들은 이러한 부동산 시장은 이제는 간망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앞으로 집을 사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73%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불과 10개월 전만 하여도요, 언론에 의하면 10명 중에 6명이 내년에 집 살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려 내년에 집을 살 계획이 있는 사람이 69.1%나 된다는 거죠. 놀라운 얘기죠. 불과 10개월 전만 하더라도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69.1%, 거의 70%가 집을 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10개월이 지난 지금은 73%가 집을 안 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급변한다니까요. 뭐가요? 부동산 시장이. 그러면 그 당시에 왜 집을 사고자 하냐? 집을 사는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첫 번째는 내 집 마련이다. 37.7%. 두 번째는 지역 이동이다. 17.3%. 세 번째는 면적 확대, 평수 확대가 되죠. 평수 확대 및 평수에 대한 축소가 12%가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앞으로도 내 집 마련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집을 안 사겠다, 간망하자, 이런 사람들이 73%가 넘어갔다는 거죠. 물론 뭐 통계의 오류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또한 무주택자들의 생각으로 집값 상승과 하락을 뭐 100% 정해진다? 이런 논리는 아니겠죠. 그래요. 항상 통계라는 거는 논리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뭐 중요한 부분은 이거겠죠. 부동산 투자 인식 전환이 이제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아마 이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작년 말과 올해 초만 해도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집 사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분위기였죠. 지금이라도 집 사야 한다는 그런 분위기였다면 딱 10개월 내지 11개월이 지난 지금은 집값이 하락할 수 있으니 기다려보자, 이렇게 인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확 바뀌었어요. 100%. 따라서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10월 28일 현재에 들어서도 총 거래량이 겨우 930건 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직 거래량이 1000건도 넘어서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판다는 사람이 없어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파트 매물은 있지만은 다만 산다는 사람이 없어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이처럼 1000건도 넘어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 호가는 계속 오른다 라고 하지만 그러한 오른 호가에 이제는 사주살림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파트 가격은 오른다 하더라도 이제는 사줄 사람이 뒤에서 받쳐주지 않는다니까요. 이제 그러면 앞으로는 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따라서 서울 아파트 가격의 급등에 대한 저항감,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어디가? 서울이. 그리고 강력한 금융 규제인 대출 억제, 금리 인상의 여파가 이제부터 서서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또한 간망하셔야 되겠죠? 그래요. 이상까지 배정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